예, 미적분 1 개념 강의 2강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이것도 1강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야 되는 건데, 어, 1강 앞에 인트로가 너무 길었어요. 길었는데, 이제 2강 하면서, 2강은 인트로는 좀 짧으니까 요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 제가 원래 특히나 미적분 1로 들어오게 되면은, 어, 개념이 학원에서 현장 수업을 해도 개념 강의를 갖다가 굉장히 좀 오래 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극한에 대해서 다 설명하는데 학원에서 막 현장 강의로 막 때려버려도 진짜 미친 듯이 달려나가도 거의 2시간을 넘게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 그 정도로 좀, 좀 제가, 여기 개념 강의에 조금 진심인 편이라서.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지금 영상으로 촬영하는 거는 진짜로 이게 개념 강의는 마지막 촬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말이 좀 많습니다. 정말 학원 현장 강의에서 시간에 쫓겨가지고 못했던 것까지도 여기에서는 다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말이 길 수는 있다라는 거,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분명히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요렇게 문제를 갖다가 풀고 나면은 딱 요만큼의 문제를 갖다가 풀고 나면, 요만큼의 문제래. 개념을 갖다가 딱 앞부분 딱 배웠어. 그럼 거기에 맞는 문제풀이를 해야지 또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전부 다들. 내가 배운 걸 갖다가 써먹어야 되잖아. 그래야 될 것 같죠. 근데 실제로 현장 강의에서도 저는 처음에 2시간을 넘게 개념 강의만 몰아쳐 버립니다. 예, 몰아치면서 문제를 차라리 제가 막 만들어서 주지 문제풀이 숙제를 갖다가 아예 안 내요. 아예 안 내고 가서 노트 정리해라. 이 개념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정리해라. 정리해라. 이런 걸 갖다가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주 2회 수업이면은 한 주 자체가 거의 문제집 풀이 숙제가 안 나간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푸는 걸 갖다가 좋아해요. 왜냐면 요만큼 배웠어? 요만큼 배워가지고 요만큼 써먹자. 그거 안 된다니까. 다 배우고 그걸 갖다가 다 뭉뚱그릴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스투라는 과목에서는 이해를 기반으로 다 뭉쳐서 뭔가를 갖다가 풀 수 있는 거기에다가 중간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스킬들, 조그만 스킬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주입시켜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는 저는 지금은 이제 제가 촬영하는 교재가 어, 미래엔 출판사의 유형중심이라는 문제집과 1등급 만들기, 그 다음에 이투스 출판사의 고쟁이가 내신 플러스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플러스 실전인가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거 없어요. 저작권 문제, 저작권 문제. 예, 그래서 다른 출판사에 문의를 해봤더니만은 그 문제 그 영상 찍으면 안 된대. 그래서 뭐 말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미래엔 출판사하고 이투스 출판사는 감사하게도 허락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어, 문제 풀이는요 유형 중심을 갖다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먼저 하시는 게 맞아요.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1등급 만들기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유형 중심을 한 거 푸신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집 비록 제가 촬영은 못하지만은 다른 문제집 그 뭐 예, 센 거의 문제들이 동일합니다. 수준이. 예, 센 B 예, 뭐 아무튼 그 정도 하시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두 권을 푸신 다음에 1등급 만들기를 넘어가시잖아요. 아유, 그 다음에 고쟁이를 넘어가시고 그렇게 마무리를 갖다가 하시면은 진짜 세지실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이 강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배워서 오늘 만약에 극한 파트 2예요. 뭐 극한값 존재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게 될 건데 여기까지 배웠으면 그러면 문제 어디를 풀어야 되는데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뭉뚱그려서 풀리는 걸 갖다가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죄송한데 사실은 이제 미래인 출판사에서 1등급 만들기를 다 나왔습니다. 문제집이 예, 새 교육과정. 그래서 그건 촬영을 다 마쳤어요. 예, 지금 그리고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오픈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번에 개념 촬영을 이 인트로를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건데 왜냐면 개념이 먼저 나와야지 아무래도 하루라도 일찍 나와야지.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촬영을 하는 거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 유형 중심이 아직 거기에서 인쇄는 들어갔겠지만은 제가 PDF 파일을 갖다가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파워포인트라든가. 예, 그럼 쉽게 어쩌라는 거예요. 유형 중심부터 먼저 풀려니. 근데 상관없어요. 진짜로 그냥 저 믿으세요. 그 대수랑 이 미적분 1은요. 그냥 일단은 유형 중심 수원 수투를 갖다가 구해서 부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고
그렇지만 이제 유형 중심 새 책이 나오면은 제가 그거는 바로 촬영해서 다 올릴게요. 예, 올리는데 아무튼 급하신 분들은 마음 급하신 분들은 그 책 사가지고 하세요. 진짜 아무 상관없어요. 똑같을 겁니다. 예, 똑같을 거니까 사서 하시고 제가 이 강의 제목에 유튜브 강의 제목에 보면은 뭐 만약에 1강, 2강, 3강, 4강 정도 끝나면은 딱 거기에다가 괄호 쳐가지고 유형 중심 몇 단원 풀어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둘 겁니다. 예, 또는 몇 단원에 몇 번까지 풀어라라는 걸 갖다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따라서 하시면 된다. 그렇다. 예,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씨 오늘 또 카메라 켰더니만은 긴장됐다. 예, 아무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극한의 그래프적 해석부터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Y는 fx라는 어떤 이런 X축, Y축은 본인들 중요하지 않으세요? 이거 노트를 만드시는데, X축, Y축은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은데, 뭐 이런 그래프가 있었다라고 해봐요. Y는 fx라는 이런 그래프가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그래프 위에 어떤 점이 여기가 4고, 여기가 얼마겠니? 3이었다라고 해봅시다. 예, 괜히 같은 이거 원래 사건만 되게 산 것 같은데 그려놓고 보니까 뭐 이런 그래프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이제 그래프적 해석으로 리밋 x가 4로 갈 때 fx는 얼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일단 1번부터 우리 확실하게 할게요. 리밋 x가 4로 갈 때 fx입니다. 되셨어요? 자, 앞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얘를 이거 왜냐면 잘 놓칩니다. 진짜 쉽게 잘 놓쳐요. 그림이 복잡해지면 조금 놓칩니다. 자,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매스 GPA가 수학 점수로 할게요. 그냥 0으로 다가갈 때 전공은 경제학. 죄송해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애새끼들이 학교 도서실마다 이걸 써놓고 다녀가지고 그냥 써먹는 건데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조지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봐봐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일단은 수학 점수가 0점으로 다가가야 돼. 0점으로 가야 됩니다. 수학 점수가 낮아진다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리밋 x가 4로 갈 때 이게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놀리고자 하는 대상은 이 문장에서 놀리고자 하는 대상, 아니 수학 점수가 0으로 가는 걸 놀리고 싶은 게 아니라 경제학과 학생들을 깎고 싶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예, 경제학과 수학 진짜 잘해야 돼요. 그 공대 애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예, 예. 아무튼 우리의 관심은 뭐다? 전공이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즉 우리는 리밋 x가 4로 갈 때 fx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요렇게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즉 내가 식적으로 리밋 x가 4로 갈 때 현혹되지 말라는 거야. 우리 관심은 뭐다? y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놓치지 마세요. 이거 진짜 놓치지 마세요. 즉 이게 뭔 소리냐?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서 항상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x, y잖아. 되셨나요? 즉 x가 4로 점점 가는 거야. 되셨어요? 그때 이 그래프를 따라서 y 값은 어디를 향하냐는 거죠. 어디로 향하게 된다? 3으로 향하게 된다. 아, 그래서 리밋 x가 4로 갈 때 fx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일단은 그래프적 해석. 이게 극한의 그래프적 해석. 와, 씨, 졸라 쉬운 것 같은데요. 이게 공간 감각이 부족해서인지 나중에 조금만 막 틀어가지고 막 좀 복잡하게 막 여기에다가 3, 4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해볼까요? 요거는 지워볼게요. 근데 그래프 좀 이쁘게 그리고 싶었는데 참 그런 게 참 안 된다. 어, 여기에다가 뭐 3, 2분의 5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버리고 가면은 이렇게 해둬버리면은 x가 4로 가는데 x가 4로 간다. 일단은 화살표가 이쪽으로 먼저 가줘야 되는데 잠깐만 엄마야 죄송합니다. 나 이거는 왜 이런지 몰라. x가 4로 가니까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4로 다가가야 되는데 잠깐만 이 그래프는 3콤마 잠깐만 x가 지금 그러면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신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x는 4로 간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저는 사실 이 농담을 갖다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좀 재미도 있고 약간은 재미도 있으면서 실제 생활에서 따온 거기도 하고 좀 재밌으라고 하는 거지만은 그러면서 이 예가 참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수학 점수가 빵점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수학 점수 빵점 났다라는 거는 수업을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야. 뭐 어찌됐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F고 F면 학교에서 이 경제학과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 호출이에요. 이거 미국에서도 부모님 호출이야. 바로 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되셨어요? 예, 그래서 0은 아니다. 절대 0이 아니어야 해요. 뭐 물론 매스 GPA가 0점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F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은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X가 4로 갈 때라고 하면은 아우 나 진짜 이건 너무 싫은데 이거 제가 왜 이런지를 모르겠거든요. 진짜 죄송해요. X가 4로 가는 거 4로 가는 이거 얘기를 할 때 X4를 갖다가 X가 4로 가는 거는 맞아. 근데 이 멀리서부터 이렇게 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괜히 내가 3을 거쳐가면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짧게, 진짜 짧게 화살표, 이거 화살표가 문제 풀이 방식이거든요. 진짜 짧게 화살표 그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x가 4로 가. 딱 여기서 와주시면 돼요. 괜히 이 3을 거쳐가면서 3을 가면은 2분의 5 이런 거 갖다가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화살표는 짧게 4로 갖고 거기에 따르는 y 화살표도 그래프를 갖다가 따라서 짧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요. 이 화살표가 지금 어디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부터 나 진짜 이런 학생들을 봐서 그래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끝이 나 x값이. 그러면은 이 다가가는 것도 y값도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같은 위에서 같은 높이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요렇게 y로 끝이 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점 요 라인이랑 끝점 라인을 갖다가 요렇게 맞춰주면 돼. 막 화살표 여기는 여기 그리고 막 여기는 또 화살표 이렇게 그리는 학생들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 창의성을 가지는지 몰라. 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화살표로 풀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되셨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프 하나만 더 그리고 이쁘게 한번 그려보고. 엄마야? 응. 그죠. 등신이죠. 삭제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만 가보도록 할게요. 추가 설명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도 지울게요. 다른 예를 갖다가 쓸 거니까. 예, 제가 수평 수직이 잘 안 되나 봐요. 자, 이러면서 뭐 이런 그래프가 있었다라고 치자. 안 되나? 얘는. 음, 왜냐면 너무 막 중간에 손 떨었는데 저 원래 그래프랑 이런 거 잘해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었고 여기가 5, 이렇게 갑시다. 5,3이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말 되나? 말 되겠지. 그러면서 얘를 갖다가 y는 gx라고 이제 새로 한번 예로 붙여볼게요. 즉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다면은 리밋 x가 어디로 갈 때, 5로 갈 때 gx는 이라고 할 것 같으면 x값이 어디로 5로 다가가. 왜 여기가 5고 여기가 얼마? 3이었던 거니까요. 그죠? 우리가 그래프 문제 푸실 때 화살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러면은 똑같이 화살표 그래프를 따라서 이 그래프의 y값은 이 함수의 y값은 어디로 가냐는 거지. 3으로 간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은 잠깐만 쌤 저렇게 그래프 있는데요. 리밋 x가 4로 갈 때 gx는요? 모르지. 왜 그래프에서 정보를 다 안 줬는데 저 여기 어딘가 4 있을 거야. 4 있고 뭐 그때 y값 있겠지. 얼마인지 나 모르잖아. 되셨어요? 모르지. 이런 걸 묻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일단은 되셨나요? 자, 이제 x가 5로 갈 때 gx가 뭔지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수학 점수가 0점으로 간다라고 했으면은 뭐 GPA니까 그 특히나 미국은 4점 아니야 뭐 다 때려치고 0점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뭐 굳이 뭐 고등학교 과정을 갖다가 따질 것 같으면은 100점에서 90점에서 뭐 점점점 거쳐서 뭐 0점으로 가는 걸 거야. 그죠? 근데 수학 점수가 만약에 50점으로 간다 그랬으면 어떨 거야? 50점은 뭔데? 그럼 왜냐면은 100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떨어져서 50점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빵점에서부터 시작해서 10.5 해서 성적이 올라가서 50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되셨어요? 즉, 동일하게 그래프에서도
이런 것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저는 잘 못합니다. 즉, 리밋 x가 요거는 지울게요. 괜히 헷갈리니까 사랑 물음표로 리밋 x가 5로 가긴 갈 건데 gx가 있을 건데 x값이 5보다 작은 여기에서부터 다가와서 요렇게 5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물론 그때의 y값은 요렇게 쭉 올라가서 얼마? 3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3이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3이겠죠. 되셨어요? 근데 x값이 오른쪽에서부터 5보다 큰 값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때의 y값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과는 같지만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해서 라인이 끝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x값이 5로 다가오는 거야. 그때 y값은 얼마더라? 3이더라는 거죠. 즉 특정 x가 a로 갈 때 이 gx라고 하는 걸 갖다가 자, 우리가 정리를 갖다가 많이 할 겁니다. 리밋 x가 5로 가는데 5보다 왼쪽에서부터 올 수도 있고요. 죄송해요. 왼쪽에서부터 x값이 5로 다가올 수도 있고 5보다 오른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이제부터 기호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가시는 겁니다. 5보다 왼쪽에서부터 다가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 gx에 x는 5에서의 좌극한이라고 명칭은 그렇게 이름 붙입니다. 좌측에서 온다. 좌극한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부터 오니까 우리는 함수 fx에 오른 우 맞나요? 예, 그래서 우측에서부터 다가온다라고 해서 극한 중에서도 좌극한, 우극한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명칭이 정확하게는. 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make sense로 한번 보여줘 볼게요. 즉 좌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리밋 x가 5로 가는 거는 맞아. 그리고 우리는 gx의 값을 갖다가 알고 싶은 거는 맞아. 우극한이라고 하는 것도 리밋 x가 5로 가는 거는 맞아. 그리고 우리는 gx의 값을 알고 싶은 것도 맞아. 자, 이제 문제는 이 극한에 제가 방향성을 입혀야 되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어떤 기호를 갖다가 더해주냐. 5로 가기는 가는데 5보다 작은 거에서 5로 간다라는 거예요. 좌측이라고 하는 거는 5보다 작은 거에서 x값들은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즉 좌측에서부터 온다라고 해서 5-에서 5로 간다. 그 다음에 우극한은 5보다 큰 거에서 간다. 그래서 5 플러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5는 5인데 5보다 작은 거에서 간다. 5보다 큰 거에서 5로 다가간다. 이렇게 구분 짓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 그러면은 그래프 나오면은 구하실 수 있겠죠. 그래프적 해서 별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는 극한 정의, 용어 정의부터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은 리밋 x는 a,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리밋 x, 죄송합니다. 까만색으로 하자. 리밋 x는 a로 갈 때 fx를 우리는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극한 제가 그렇게까지 다 써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죠? 본인들이 그냥 받아 적으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일단 수렴과 발산이라는 것부터 먼저 정의를 갖다가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렴과 발산. 수렴 컨버전트고요. 발산 다이버전트입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얘기하는데 지금은 일단 정의부터 약속이에요. 정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기호에 대한 또는 이 단어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이니까 얘는 공식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냥 나는 싫은데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컨버전트 다이버전트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거 하기 전에 알파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밋 x가 a로 다가갈 때 fx가 알파, 어떤 특정 상수 알파이면 우리는 함수 fx는 x는 a에서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컨버전트. 이게 수렴의 정의입니다. 단어에 수학에서. 되셨어요? 그리고 리밋 발산의 정의는 뭔데? 라고 할 것 같으면 이미 이 수투를 갖다가 한번 하신 분들은요. 요게 수렴 정의예요. 죄송해요. 앞에 요거 적어놓고 했었어야 됐는데. 발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리밋 x가 a로 갈 때 어디서 조금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무한대면 발산이다. 요 기호 조금 이따가 나중에 다음 강의 때 설명드립니다. 발산이다. 발산 정의 아닙니다. 틀렸어요. 발산은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에요.
이다라는 걸 갖다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이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서 선택을 이제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왜 25년도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구교육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갖다가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을 선택하실 분들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확통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모르셔도 되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갖다 다 동등하게 가르칩니다. 즉 여기에서의 발산은 무한대의 발산도 있는 거지만은 진동형 발산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게 뭔데라고 하지만 그냥 일단은 수투에서는 많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수투에서는 진동형 발산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되셨어요? 예, 그래서 특정 알파이면은 함수 fx는 x는 a에서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발산은 수렴하지 않은 즉 다이버전트는 not convergent면 다이버전트인 거예요. 그냥. 되셨어요. 발산의 조건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컨버전트 하지 않으면은 다이버전트로 간다라는 거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수 fx에 x는 a에서의 좌극한 x에서의 x는 a에서의 좌극한을 갖다가 리밋 x는 a-fx라고 기호로 이름 붙이게 되고요.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우극한을 리밋 x는 a로 가긴 가는데 a보다 큰 숫자에서 a로 다가간다. a 플러스 fx로 표현한다. 즉 좌극한 표현법과 우극한 표현법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얘기를 갖다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것도 들어봤고요. 수렴에 대한 수렴, 발산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의. 여기에서 일단 마지막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는 데피니션이에요. 데피니션은 그냥 약속입니다. 나는 다르게 해석할래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정의, 용어의 정의인데요. 이번 용어는 극한값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강의 노트 첫 페이지에 있었던 이 DNE가 뭔지 혹시라도 나중에 존재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극한값 존재는 리밋 x가 a 좌측에서 다가갈 때 fx가 알파이고 즉 좌극한이 수렴하고요. 앞에서 배운 걸 다 쓰는 거예요. 리밋 x는 a 우측에서 갈 때 fx가 알파이면 즉 우극한도 수렴합니다. 수렴이 먼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면서 수렴 값들이 어떻다? 같아요.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으면 우리는 함수 fx는 x는 a에서 극한값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리밋 x는 a로 가는데 방향성 상관없이 fx는 알파이다 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라고 쓴다 라고 합시다. 되셨어요. 이게 극한값 존재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예, 이거는 그래서 유형 중심 문제를 나중에 푸실 때 제가 좀 태클을 그는 문제가 있어요. 예, 거기서는 이제 문제의 질문에서 다음 중 극한값이 수렴하는 것을 물었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 문제인데 극한값 존재는
수렴을 갖다가 무조건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좌극한 우극한 값이 수렴하면서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 수렴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를 들게요. 그럼 도대체 뭐 이런 건 도대체 뭔데라고 할 것 같으면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일단은 문제는 안 배웁니다. 이 기호에 대해서, 이 용어에 대해서부터 정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은 세 개를 갖다가 예를 들게요. 리밋 x가 이 좌측에서 갈 때 fx는 5예요. 리밋 x가 이 우측에서 갈 때 fx는 5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는 극한값 존재하고 즉 리밋 x는 2로 갈 때 방향성 다 없애주고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fx는 얼마? 5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플러스 극한값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근데 얘 2번이요. 리밋 x가 근데 이번에는 1 좌측에서 가 fx는 0이에요. 근데 리밋 x는 1 우측에서 갈 때 fx는 2야. 되셨어요? 즉 좌극한 0으로 수렴하고요. 우극한 2로 수렴하지만은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함수 x는 1에서 극한 값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존재하지 않는다. 좀 전에 봤죠. 이거는 좀 알아두시고 만약에 이제 수행평가 같은 데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존재하면은 존재하는 값을 말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시오라고 뭐 쌤들이 이렇게 숙제를 내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DNE라고 써주시면은 사랑받을걸요 수학생들한테. DNE는 뭐의 약자냐? Does not exist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갈게요. 자, 여기에서 쓰이는 알파라고 하는 거는 뭐다? 죄송해요. 빨간색으로 갈게요. 알파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호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상수. 즉 극한값 수렴부터 먼저 해주시고 좌극한 값이랑 수렴값이랑 우극한 수렴값이 같아야지만 극한값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직 안 배웠습니다. 안 배웠지만은 리밋 x가 10 좌극한 10으로 다가가긴 하는데 fx는 뭔지는 몰라도 이거 다음에 배워요. 무한대라는 기호를 갖다가 배우게 될 겁니다. 무한대가 나오고 리밋 x가 10 플러스로 갈 때 우극한이 무한대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되셨어요? 좌극한 우극한 같네. 즉 함수 fx는 x는 10에서 연속인 미친놈아. 극한값 존재하네. 결론 내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 무한대가 뭔지 안 배웠어요. 안 배웠지만은 좀 전에 분명히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발산의 예로서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또는 진동력 발산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기호가 같으니까 같은 게 아니고요. 얘네들은 즉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 수렴부터 해야 된다. 되셨어요? 발산하는 두 놈을 가지고 단지 같은 기호, 발산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기호를 썼는 것 뿐인데 그 두 기호가 같으니까 이 둘은 같다. 즉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즉 얘는 수렴하지 않으니까 일단 극한값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즉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수렴하지 않으면 무조건 뭐가 되게 되는 거다? 수렴하지 않으면 즉 좌극한 우극한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발산하게 되면은 극한값은 무조건 뭐하게 되는 거다?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다. 즉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면은 극한값이 존재한다. 또 말 너무 많이 가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둘 다 수렴하는데 좌극한 우극한 값이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 앳리스트 둘 중에 하나가 발산해 버리면은
예,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야, 아무튼 그러니까 뭐 도대체 이걸 문제에서 어떻게 푸는데 이런 류의 문제는 수능 킬러 문제에서의 접근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기호에 대한 이해와 약속만 가지고 가자라는 겁니다. 약속만 배우자라는 거예요. 차츰차츰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극한 가르치는데 2시간 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예, 그러면은 이제는 죄송해요. 맞지? 강의 노트가. 어, 예, 요게 극한정의 2번입니다. 아, 진짜. 아유, 그나마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 것도, 예, 예, 여기로 이렇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극한값 정의, 그리고 그래프적 해석과 용어들의 정리를 갖다가 다 한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 삼각, 극한 파트 3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여전합니다. 아직까지는 문제풀이 들어가지 마세요. 예, 그게 훨씬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